여기 네이버 쇼핑에 치니까 이렇게 책이 나왔거든요. 책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 공개 20년간 임상 경험을 정리 압축한 건강 지침서. 본 책은 그동안 저자가 음, 본 책은 최 박사의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준경 한의대생들의 스터디 시간인데요. 이 책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최초 공개 20년간 임상 경험을 정리 압축한 건강 지침서. 본 책은 그동안 저자가 2만여 명의 환자 얼굴을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 회복 과정을 설계해 둔 의료 기록을 근거로 중국, 일본, 대만 등 나라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얼굴 속에 몸 건강 정보가 들어있다는 여러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쓰여진 내용이다. 제1부 안면 관찰, 제2부 통증 치료 원리, 제3부 자가 치유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안면 관찰 이론을 맨 처음 내세운 것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을 접했을 때 얼굴 관찰만으로 통증 환자의 통증 원인과 근인을 파악한다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안면 관찰을 통해서 밝혀낸 건강 이상 정보는 오장육부와 손발 사지의 이상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환자의 건강 이상을 두 팔과 두 손, 그리고 두 다리, 두 발의 이상 통증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건강 공식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자는 중국 국립의과대학원 의과대학교 남양 장준경 국악학원 교수로서 책임감을 지키기 위해서도 신중하게 우선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편을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집안에 남겨져 있는 아버지의 지필 초고에서 많이 가져왔고 국내의 좋은 양서에 나온 내용도 참조하여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를 꾸몄다고 밝혔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놀라운 비결, 지금 이 책에서 만나보세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2000년 전 황제내경의 과학과 지혜를 만나다. 숨겨진 통증 지도 당신 얼굴이 알려준다. 55개 통증 치료 원리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통증 자가치유 오케이. 얼굴에 담긴 통증의 비밀, 이제 내 손으로 해결한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승모 드디어, 쌤. 드디어 안면 관찰 건강 판별 공식을 공개한다. 55개의 통증 대응 원리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통증 자가치유, 오케이. 내 몸의 통증은 내가 직접 치료한다. 안면 관찰 공식 37개 원리, 오행, 체질, 음식, 처방 6종류, 통증 대응 원리 55개 공식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한의학 박사인 저자는 얼굴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몸속 숨겨진 통증의 원인을 찾고 간단한 자가 치료법을 자가 치료법으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복잡한 의학 용어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 통증의 해결책으로 스테로이드 주사, 진통제, 침, 부항 등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네, 제가 좀 읽을게요. 얼굴에 나타난 특징과 신체 통증 부위,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이 책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간단한 밀당 지압만으로도 통증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가치료법을 소개한다. 한의학 박사이자 UNIP 퍼시픽 대학교 부총장인 저자의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저자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쌓은 지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가족력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겪었던 저자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개발한 치료법이다.
이 책은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으로 고생하는 현대인,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싶은 사람, 안면 관찰 결과 밝혀지는 내용을 오행상생 상극 관계를 따져 장부 치료 우선순위와 예방할 장부 순위를 정해야 유사침을 쓸 것인지, 간접뜸, 왕석뜸, 미니뜸, 레이저 침구, 화산재, 한약뜸, 괄사뜸, 인도 침구를 쓸 것인지, 약을 사용할 것인지, 음식 처방으로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가 정해지므로 이 부분 내용도 상세히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통증 환자는 두 팔과 두 다리에 통증이 있어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 모든 치료 포인트는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팔다리에 있다. 나머지 읽어보실래요? 예, 때문에 초보자를 위하여 제2부에서는 통증 치료 원리를 노트 요약식으로 정리해 놓았다.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지인과 함께 서로 역할 바꾸기, 환자 의사를 해가면서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 통증 문제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치료법에 지친 독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자가치료법을 통해 독자들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독자들은 저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가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최 박사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의 내용을 따라 혼자서 밀당 지압을 한 후 5분 정도 지나 자가 치료를 하던 한 독자가 아니 박사님, 제가 갑자기 왜 안 아픈 거죠?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본 분들은 놀라 박수치기라도 하고 통증 환자의 어리둥절한 표정에 확장대소하는 현장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는 분들도 많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직접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하는 것을 서두르는 것꼭 필요하리라 확신한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와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음. 목차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여기는 읽었고, 이제 책으로 갈까요? 예, 공의 중지하고 책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이제 우리가 오늘 161페이지 할 차례죠. 예, 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어깨의 반사구. 어깨의 반사구는 바깥 눈의 모서리 아래쪽에 강대뼈 아래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좀 어깨가 좀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우리 강대뼈에서 제일 튀어나온 데. 안면 관찰. 어깨의 반사구에 저목은 사마귀가 있다면 이것은 어깨 부위에 오래되어 단치성으로 변한 병리 변화다. 어깨의 반사구에 느름 혹은 만졌을 때 알갱이 같은 것이 있는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어깨 부위에 새로운 병리 변화가 생겼음을 나타낸다. 파동 자극. 어깨를 신통약발로 파동 자극하면 어깨가 불편한 것을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작용이 있다. 결합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어깨 통증, 어깨 주위 관절염, 경추 증후군, 불신, 분리 등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 어깨 부위가 불편할 때 얼굴 부위에 위치해 있는 어깨의 반사구를 밀당접으로 자극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극을 할 때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안쪽으로 힘을 가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힘을 더한다. 너무 힘을 세게 할 필요는 없다. 자가치유. 요즘은 직장 내 스트레스, 책상 앞 컴퓨터 작업량 급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깨가 아플 때도 손바닥 아래,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손목 직전까지 영역에 아프냐에 따라 폐가 나빠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대장이 나빠 어깨가 아플 수도 있으니 통점 찾기가 우선이다. 읽어보실래요? 팔의 반사구는 광대뼈 아래쪽 가장자리의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해 있다. 다시 말해서 팔의 반사구는 관골 아래쪽 가장자리의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어깨 반사구의 후방 손가락 하나 너비 자리에 위치한다. 손을 사용해
압력을 주면서 입을 닫으면 구멍이 생기며 입을 열면 사라진다. 안면 관찰. 팔의 반사구에 이상이 생기면 주로 어깨 관절의 병리 변화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관절 활동 후 장애, 관절염 등이 있다. 파동 자극. 팔의 반사구를 파동 자극하면 어깨 주위 관절염, 팔뚝의 겹질러짐, 팔꿈치 관절염의 보조적인 치료 효과와 건강 유지 작용이 있다. 일당 지압으로 파동 자극할 때는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의 바닥에 힘을 가해 전면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힘을 너무 세게 하지 않도록 한다. 자가치유, 손이나 발이 삐었을 때 혹은 손이 저리고 뻣뻣할 때 손목 푸는 증후군은 외형적으로는 각기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반사 대응자리를 본다면 손목의 대응자리와 발목의 대응자리는 완전히 이웃사촌처럼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의 반사구. 손의 반사구는 팔의 반사구 바로 아래의 손가락 한 개 너비 자리에 위치해 있다. 안면 관찰. 손의 반사구에 이상이 생기면 대다수 손 회전목 활동에 장애가 나타난다. 파동 자극. 손의 반사구를 밀당 지압으로 파동 자극하면 손의 부위, 팔의 부위가 붓고 아픈 것. 과로로 심신을 해치는 사람의 부수적인 치료와 건강 유지 작용이 있다. 파동 자극할 때 가볍게 시작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바닥에 힘을 가해 천천히 강도를 중간 정도로 높이며 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손, 회전, 목 부위의 질병을 치료할 때는 곧바로 수한 부위의 심통약발로 파동 자극을 해줍니다. 동시에 얼굴 부위에서 손의 반사구, 팔의 반사구와 결합하여 치료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자가치유. 주변에서 일하다 말고 손목을 붙잡고 주무르거나 손을 마구 흔들어 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처럼 손목이 저린 것은 혈액순환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신경흐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 손목을 많이 쓰는 가정주부, 요식업 관계자, 수험생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인다. 물론 이외에 교통사고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 기가 모자란 사람에게도 이런 현상,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손에 물이 많이, 손에 물을 많이 대는 관계자분들은 직접 손에 파동 자극을 해도 좋지만 발가락에 있는 손목 된 자리에 신통약과로 파동 자극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다른 치료 방안일 수 있다. 넓적다리의 반사구. 넓적다리의 반사구는 아래턱의 앞쪽에서 위쪽으로 손가락 한 개의 너비 자리의 움푹 파인 곳에 있으며 입을 다물어 힘을 가해 치아를 깨물어 튀어나온 가장 높은 곳이다. 안면 관찰, 넓적다리 반사구에 검은 사막이 흉터 검은 반점이 생기면 이것은 엉덩이 뼈가 괴사했다는 말이다. 넓적 다리의 반사구에 붉은 반점, 붉은색의 돌기가 생긴다면 이것은 대퇴골에 염증이 있다는 의미다. 파동자극, 넓적 다리를 신통약발로 파동 자극하면 넓적 다리의 겹질림, 고관절 통증에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일당 지압으로 파동 자극할 때는 부드럽게 시작해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바닥에 전진적으로 힘을 가해 중간 정도의 힘까지 사용한다. 너무 세게 자극을 하지 않는다. 자가치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세밀하게 나눠보면 세 개의 구역, 팔, 어깨와 다리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부에서 노폐물 배출이 여의치 않으면 장경인데 허벅지가 노폐물로 부러져 허벅지가 굵어지는 게 대개 이를 근육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무릎의 반사구, 무릎 반사구는 넓적다리 반사구 앞쪽으로 한 손가락 너비만큼 떨어져 위치해 있다. 안면 관찰, 무릎 반사구에 이상이 생기면 대다수 무릎 관절이 붓고 아프거나 무릎 관절에 물이 쌓이게 된다. 무릎 상관자리가 팔꿈치이기 때문에 무릎이 안 좋으면 팔꿈치 역시 통증이 올 수 있다. 이를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부른다. 이 역시 반사구 혹은 상관자리를 파동 자극하면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된다. 네, 아, 제가 또 좀 읽을게요. 예,
파동 자극, 무릎 반사구를 파동 자극하면 관절염 및 무릎 통증, 무릎 수심과 통증 등 보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 밀당 지압으로 자극을 할 때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바닥에 힘을 가해 부드럽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한다. 다 같이요. 무릎 자, 통증을, 무릎 통증을 방치하고 버려둔다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되기 쉬우므로 무릎 통증은 서둘러 치료해야 할 부위이다. 평소 무릎에 가해지는 무게는 3 내지 5배가 넘는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와 셋째 마디 경계선에서 통증을 느끼는 구역을 신통약발로 정작동 자극하면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 종지뼈의 반사구. 종지뼈는 무릎 반사구와 손가락 한 개의 너비 앞에 위치해 있다. 손가락 한 개의 너비 앞에 위치해 있다. 안면 관찰. 종지뼈 반사구에 이상이 생기면 대다수 종지뼈 손상으로 나타난다. 파동 자극. 종지뼈 뼈 반사구를 정작동 자극하면 넓적다리의 접질림, 무릎 관절염, 무릎 관절 부어오르고 아픈 것 등의 질병에 모두 보조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 파동 자국을 할 때 부드럽게 시작해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아래쪽에 힘을 가해 점진적으로 중간 정도 힘으로 한다. 절대 너무 세게 해서는 안 된다. 자가치유. 나이 드신 분들이 아장아장 걷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살펴보면 종지뼈가 딱 안에 붙어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종지뼈 주변을 신통 약발하면 종지뼈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부터 나이 드신 분들의 보행 걸음걸이도 아주 부드럽게 된다. 아랫다리 반사고 읽어주세요. 아랫다리 반사구, 아랫다리 반사구는 종지뼈 반사구 한 손가락 너비만큼 앞에 위치해 있다. 안면 관찰, 아랫다리 반사구에 이상이 생기면 대다수 아랫다리의 근육과 골격의 손상과 연증으로 나타난다. 파동 자극, 아랫다리 반사구를 파동 자극하면 아랫다리의 연조직 손상과 하리 질병에 모두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복사뼈의 적질러진 아랫다리의 경련, 쥐가 나는 것 등의 병증을 치료할 수 있다. 일당지압으로 자극할 때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의 바닥에 힘을 가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가치유, 혼자서 걷기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당혹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럴 경우엔 즉각 새끼손가락 안쪽 둘째 마디를 강하게 눌러주면 쥐가 사라진다. 쥐가 나서 고통을 겪는 사람 옆에 있을 때는 바로 그 사람의 손등 위에 강한 자극으로 신통약발을 가하면 말끔히 풀린다. 아니면 새끼손가락 둘째 마디 아래를 자극줘도 해소된다. 음, 발의 반사구는 아랫다리 반사구 앞 손가락 한 개 너비에 위치해 있다. 앞면 관찰. 발의 반사구에 흰색 반점이 있다면 곧 볼 증식 상태에 있다. 발의 반사구에 붉은색의 반점이 있다면 이것은 발 부위가 접질러지고 붉어져 부었다는 말이다. 파동 자극. 발의 반사구를 정작동 작업은 발 부위의 질병, 예를 들어 발, 발꿈치가 붓고 아픈 것에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작동 자극을 할 때는 엄지손가락 혹은 집게손가락 바닥에 힘을 가해 부드럽게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인다. 힘을 너무 세게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가치유. 신통 약발에서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사이를 정작동 자극하여 두 다리, 두 팔의 통증을 자가치유하도록 코칭한다. 편한 마음 침술 클리닉에 가면 친절히 코칭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발등 쪽 발가락 사이의 끝을 따라 네 개의 계곡 홈을 따라 꼭꼭 신통약발 족지층으로 눌러 자극한다. 나이가 들어가면 점차 눈과 귀의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땐 발바닥 둘째, 넷째 발가락을 족지층으로 정작동 자극하면 눈, 귀가 밝아진다. 배꼽의 반사구, 배꼽 반사구는 무릎 반사구
위쪽 손가락 한 개 너비 자리에 위치했다. 안면 관찰. 어린아이의 배꼽의 반사부에 하얀색 반점이 생기며 복통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폐충이 있다는 말이다. 삭살을 하는 사람의 배꼽 반사부에 붉은색 점이 생긴다면 이것은 장의 요인으로 인해 생긴 삭살이다. 파동 자극. 배꼽의 반사부를 파동 자극하면 불면증, 두통, 발열, 갱년기 증후군, 위장 기능의 혼조, 복강용, 복부 팽창, 복부 팽만 등 증상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된다. 부인과 질병의 치료도 적용될 수 있다. 이때는 집게 손가락을 바닥으로 가볍게 주물러 힘을 가한다. 힘을 너무 세게 하지 않는다. 자가치유, 복부 혹은 하반신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해당 부위가 차가워진다. 차가워지면 순환 장애가 생겨 근육 사이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성인병 유발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신통약과 정작동 자극을 복부에 가하여 문제점을 풀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배꼽 주변이 딱딱해진 상태를 신통약과로 정작동 자극하면 장기 기능을 좋게 하여 온몸의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된다. 서해부 사타구니의 반사구. 서해부의 반사구는 배꼽 반사구 앞쪽 손가락 한 개 너비, 팔 반사구 밑쪽 손가락 한 개 너비에 위치했다. 안면관찰. 서해부 반사구는 생식기관의 건강을 반영한다. 동시에 림프선이 부어오르는 것 역시 이곳에서 반영된다. 파동 자극. 서해부 반사구를 정략동 자극하면 서해부의 산통을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효과와 생식계통의 건강 유지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해부의 반사구를 파동 지압으로 자극할 때는 부드럽게 한다. 자가치유, 심장에서 위장 그리고 서해부를 거쳐 무릎까지 뻗어내린 장요근의 경직을 풀고 노폐물을 배출하기에 적합한 부위가 바로 서해부이다. 먼저 장요근을 스케이트 타듯이 전후로 흔들어 장요근 독소를 배출시키고 또다시 Y삼각지에서 바로 서해부로 향하여 지그시 눌러 신통 약발한다. 치통점의 반사고, 치통점은 입가에서 손가락 한 개 너비 아래에 위치해 있다. 안면 관찰, 해부학적으로 본다면 치통점은 아래 턱뼈의 턱구멍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의 치주신경은 여기서 관통한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치아신경에 선명한 자극을 주는 작용을 한다. 치통점은 정작동 자극하면 치통, 잇몸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 파동 자극, 치통을 치료할 때 위 치아의 치통인지 아래 치아의 치통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위쪽 치아의 치통은 일반적으로 열과 담이 심하고 식욕을 잃어 몸이 쇠약해지는 후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며 아래 치통은 열이 높고 갈증이 나는 심려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맥동 치료할 때 반드시 부드럽게 해야 한다. 부자침으로 치통 해결 후기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를 정중경 한의대 재학생들에게 강의하던 중에 학생 한 분이 갑자기 치통이 너무 심해 심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외국 출장 여행 중에 구입해 놓은 부잣짐, 붙이는 자석침을 양쪽에 붙여주었다. 30분 정도 지나자 찡그린 표정은 사라지고 수업 시간 중간 휴식 시간에 셰프텐스 타임까지 즐길 정도로 치통을 잊고 공고는 모습이 선하다. 이처럼 부잣침은 통증 없이 인체에서 통증을 사라지지 않은 묘한 매력이 있다. 그 누가 치통을 치과에 가지 않고 누구나 부잣침 스티커 2알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학의 원리라고 생각한다. 생식계통의 반사고 인중은 방광을 대표한다. 입 주변은 생식계통을 대표한다. 반사구역은 인중과 입술 주변부에 있다. 안면 관찰. 여성의 입술 아래에 사마귀 혹은 특히 검은 점 얼룩이 있고 아래턱이 붉어지고 신장의 반사구역이 비교적 밝고 깨끗하다면 이것은 자궁 후골 상태로서 허리 부위가 수시가 아프다.
여성 입술 주위에 사막이 특히 검은 점이 있고 신장은 반사구역이 좋지 않아 여성 입술 주위가 파래지고 검게 되거나 희게 되고 신장은 반사구역이 좋지 않다는 이 두 가지 사항은 일반적으로 모두 이 사람은 성민감이 있다는 말이다. 노트 여성 입술 주위에 검은 얼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궁에 질환이 있다는 것이다. 남성 입술 주위에 점과 검은 얼룩이 있으며 신장 반사구역도 좋지 않다면 이것은 이 사람은 생식계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40대 이상 남성의 윗입술이 비교적 두꺼우면 전립선이 비대성일 수도 있고 윗입술에 여드름이 있고 반복적으로 발작한다면 전립선염일 수 있다. 남성의 윗입술이 평평하지 않고 골이 있다는 것은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있는 것이며 남성의 윗입술 쪽이 붉게 변하는 것도 전립선염이다. 좌측 사진 속의 윗입술 색깔이 너무 어두운 상태인데 이는 상초, 심장폐 화기가 뭉쳐 있어 병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안면 관찰 치료 코칭 후기 온몸이 종합병원 병동이시다. 교회 권사님 소개로 예약하고 싶다는 전화를 주셨던 여사님이 드디어 편한 마음에 내원하셨다. 항상 그러하듯이 먼저 안면 관찰을 하면서 몸의 취약 상태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니 깜짝 놀라신다. 먼저 눈썹과 두 눈덩이를 보니 폐 기능이 약하고 지방간, 심장 이상이 나타나 보인다. 폐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여름에도 가벼운 목도리를 감고 다니는 특징이 있다. 이어서 두 뺨을 보고 대장 용종이 보인다니 몇 년 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용종을 몇 개 떼어냈다고 하신다. 편한 마음 VIP 분들은 대장 용종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유분피 하고 알파 그래서 음식 처방을 선물로 드렸다. 입술을 보면 검은색을 띤 암홍색 입술이니 신장 기능이 약화되어 해동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알려드렸다. 물론 인중과 방광 상태로 화목한 가정을 갖고 나가는 방법도 알려드렸다. 정맥으로 흘러 들어온 피를 신장에 해독하지 못하면 피가 걸쭉해져 궁극적으로는 중풍 위험이 웅크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옆모습을 보니 광대뼈 부위 반점이 보여 발목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그렇지 않아도 발목 염좌로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턱 쪽에는 반점이 있는 무릎 관절을 조심해야 한다는 흔적이다. 처음 안면 관찰하기 전에 여성 스스로 온몸에 통증이 심해 종합병원이라는 닉네임이 있다고 하시는데 일리가 있는 표현일 것 같다. 입술에 발견되는 최저한 징후,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적어도 매일 한 번은 정밀 관찰을 하도록 한다. 안면 관찰하면 몸 안에 병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다. 병은 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안면 관찰을 통하여 입술을 보고 자신의 취약한 부위를 파악하여 보강하는 식품을 처방받아 먹어야 한다. 어서 오세요, 김성종 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말하면 고맙습니다. 왜 입술을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다. 이런 입술 피부가 얇기 때문에 혈액 상태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이다. 입술이 빨간색일 경우 몸 안에 염증이 있다는 표시가 되고 어두운 빨간색일 경우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임을 표시한다. 또한 윗입술이 건조하다면 위에 열이 있다는 표시이고 아랫입술은 대장의 상태를 나타낸다. 또는 아랫입술이 건조한 상태로 대장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 가장자리는 췌장을 나타내고 오른쪽 가장자리는 12장 간담 상태를 나타내는데 아쉽게도 왼쪽에 염증 부스러기가 보이므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에 췌장 건강이 우려된다. 만약 척추 중간 약간 아래가 통증이 느껴져 온다면 서둘러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설령 암으로
판정이 되더라도 차분하게 양방 항암 치료에 몰두하기보다는 먼저 주변에 췌장암 전문가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황토길 걷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몇 페이지 그 우리 김성종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로. 예, 페이지 192쪽 아, 2장 자, 그렇죠. 제2부 통증 치료 원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증 치료 원리 55가지 공식부터 하시면 우리 김성종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책 페이지 있으신가요? 192쪽이요. 페이지 192쪽 192쪽. 192쪽. 예, 페이지 192쪽입니다. 통증 치료 원리 55가지 공식. 거기 읽으라고요? 네. 예, 어, 편한 마음 침석 클리닉에서 사용하는 화강열 온구, 광열기에서 나오는 광열을 쐬면 평생 건강에 좋다. 이제부터는 인체 치료 원리 이론 기반이 약한 분들을 위해 통증 치료 원리를 중심으로 치료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이 책에서는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를 위주로 치료 공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만간 빨간할 신통약발 통증 치료 원리에서는 경락, 단련, 운동, 요법인 신통약발, 조기법을 바탕으로 대응 자리와 상관 자리, 치료점 위주로 기혈순환 운동, 치료 공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옆에 읽을게요. 입을 통해서 들어온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적합한 먹거리는 위에서 부숙되어 위장의 운하 기능에 의하여 온몸에 퍼진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미흡되어 인체 이상 상태가 일어나면 오장육부에서 이상 상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악화된 상태가 척추로 전달되어 통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통증은 사지에서 나타난다. 때문에 두 손가락, 두 발, 양팔, 양다리에서 통증이 나타날 때는 X자 모양의 대응점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통증 치료 원리이다. 이 대응 자리에서 통증 해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상간 자리에서 치료점을 찾아 밀당 지압 방식으로 치료하면 대부분 즉석에서 효과가 있다. 안승모 선생님 읽으세요. 한 페이지만.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 인체는 좌우 대칭의 12개의 경맥을 가지고 있다. 모두 24개. 삼음 삼양가 손과 발, 몸에 분포하고 체표에서 체내로 순행해 육장육부로 이어진다. 삼음은 태음, 소음, 걸음이 있고 삼양은 소양, 태양, 양령이 있다. 삼음은 모두 육경으로 위아래로 통한다. 삼양은 모두 육경으로 위아래로 통한다. 삼음, 삼양이 위아래로 통하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연계되는 대응 요법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왼쪽 경락은 오른쪽 경락과 연결된다. 삼양, 삼음, 삼개의 음과 삼개의 경락은 오행의 규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 수걸음 심포경은 수서양 삼초경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인체는 삼음, 삼양, 육경의 기, 에너지, 정작동은 각각 손과 발의 네 개의 경락과 하나가 되어 육기의 음양이 위아래로 통하고 오행의 표리 음양이 상통하며 왼쪽 경락이 오른쪽 경락과 서로 연결되므로 인체의 사지, 두 팔과 두 다리는 상하 좌우 모두 된 정작동 작용을 한다. 네. 그다음에 또 김성도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기혈 순환의 신비 네 개의 경락이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천지 만물의 발전 변화와 생존의 음양의 이치를 떠나지 않는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기는 양이요 혈은 음이다. 무형물은 양이고 무형물은 음이다. 음과 양이 서로 따라가는데 양이 줄어들면 음이 커지고
음이 줄어들면 양이 커진다. 음양은 만물과 합쳐지며 생긴다. 즉, 양 혼자서는 자리, 자라지 않으며 혼자서도 자라지 않기에 음양은 만물의 근본이다. 전통 자연의학 관점에서 보면 인체 내 모든 운동은 음양기 조화로운 삼양 상태에서 진행되는데 기는 혀를 끌어당기고 혈흔 장부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기와 함께 온몸에 침투한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질병이 뒤따른다. 그다음에 제가 읽어볼까요? 음, 전통 자연의학에서 모든 의학 원리는 음양 이론 위에 구축되어 있다. 침을 쓰든 뜸 혹은 약을 쓰든 그 목적은 음양을 조화시키는 데 있다. 의학 원리는 사람마다 다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통하는 의술은 매우 얻기 어렵다. 진맥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10명의 전통 한의학자의 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환자는 서양의학을 찾아간다. 하기야 서양의학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상세불명이라는 네 글자를 붙여 위기를 모면한다. 하지만 문제는 서양의학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한의학의 치명적인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답은 없을까? 정답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자연의학의 안면관찰 개념이 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의학과는 다른 기법으로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가고 있는 유사의료법에 근거하여 큰 활약상을 보이고 있는 국제공인 친구사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부각되고 있다. 안승호 쌤, 사경일체의 즉효성 일찍이 닥터방의 인체의 12경맥 병리 연구로 전통 한의학에서 2000여 년 동안 해결 난망의 공경을 시원하게 돌파하였다. 그는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치료하고 발이 아프면 발을 치료하고 혹은 가까운 곳에서 혀를 취하거나 상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래를 취하고 좌측의 정작동을 가함으로써 우측을 치료하는 명쾌한 방법을 세웠다. 닥터 방어 병맥의술은 간단한 12경만으로 인체의 육장 육구 문제를 치료한다. 전신 각부의 기혈순환을 포함하여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변화가 가득하기 때문에 만일 정확한 안면 관찰 통증 치료 원리를 활용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통증과 스포츠 부상, 통풍으로 인한 통증 외에도 팔다리의 통증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신체 표면의 경락의 통증과 부종은 기와 혈액의 막힘으로 인해 발생한다. 통증은 경락의 기가 막히거나 화기가 너무 많이 쌓여 순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다. 사경일치의 원리에 따라 치료와 경혈을 찾으면 막힌 경맥을 소통시킬 수 있어 통증이 즉시 해소된다. 운동 부상은 일반적인 타박상과 동일하게 모두 외부 부상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혈이 정체되어 경맥이 붓고 막히며 손상된 부위의 조직 범위가 넓어진다. 손상된 부위는 경락의 관할권을 벗어난 경우가 많으며 경맥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다. 대신 범위를 확장하고 해당 부위를 치료해야 한다. 부기는 기와 혈액이 반대쪽으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기가 생기면 기와 혈이 반대쪽으로 역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왼쪽은 오른쪽에서, 오른쪽은 왼쪽에서 치료하는 교차 대응 원리를 적용한다. 해당 부위는 다음과 같다. 네, 예를 들어, 예, 예. 만약 엄지손가락이 아프면 치료 대원칙은 다음과 같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한다. 그러나 만약 축구를 하다가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게 되면 교차 원칙을 대신 사용해야 한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왼쪽 엄지발가락을 마사지해야 효과가 현저하며 다른 부위도 이와 같이 유추해야 한다. 스포츠 부상 치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포츠 부상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으로 한다. 힘줄이 늘어나거나 발이 삐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스포츠 동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격렬한 스포츠를 즐기고 장시간 연습하는 사람은 부상을 피할 수가 없다.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 부상으로 인해 대회에서 기권해야 하는 선수들이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스포츠 부상으로 인해 정신적 절망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까지 동반한 채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 선수들이다. 그들은 절망감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낳게 된다. 네, 제가 또 나머지 읽을게요. 스포츠 부상은 처음 발생했을 때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면 적시에 치료할 수 있다. 스포츠 부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스포츠 부상이 발생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휴식을 취하고 항염증제 및 진통제를 복용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며칠 동안 휴식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다고 해서 부상이 실제로 치료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운동을 계속하면 부상이 재발할 수 있는데 결국 영구적인 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스포츠 부상은 염좌, 긴장 등 일반적인 타박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손에 통증이 있다면 발을 치료한다. 손의 통증은 발을 치료하고 발의 통증은 손을 치료한다는 대원칙은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통증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야 된다. 같은 부위 통증이라고 해도 음과 양을 구별해야 하지만 스포츠 부상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김성종 쌤, 그러나 새로운 부상과 오래된 부상은 구별해야 한다. 만성 통증은 통증 경락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해야 하며 급성 통증은 주로 부기, 통증 및 혈액 정체를 치료해야 된다. 새로운 부상의 경우 주요 치료는 부기, 통증 및 혈액 정체이므로 먼저 해당 부위를 찾은 다음 해당 부위에서 아픈 부위에 정작동 자극, 밀당 지압, 신통약발을 해야 한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자리에서 붓기와 통증이 완치된다. 인체의 다른 부위의 부기와 통증에 대해서는 해당 부위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마사지를 하거나 통증 치료 원리에 따라 대응 자리에 자극을 주면 해결된다. 자가 치료 능력을 갖추어 치료의 최적 시간을 장악한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넘어지고 타박상을 입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치료의 기선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체의 각 부위가 부딪히거나 비었을 때 필연적으로 미세 혈관이 파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기혈의 순환이 막히기 시작하여 혈액 정체, 부기 및 통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네, 안승호 쌤 오른쪽 네. 읽어주세요. 이때 섣불리 추나 마사지 요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이며 환부에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약 정작동 원리에 따라 시술 요법을 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시간은 황금 치료기에 막힌 기혈을 소통시켜 혈액이 환부에 응집되어 흩어지지 않는다. 자연히 어혈 종통의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통증 경혈 요법이나 스포츠 부상의 치료를 막론하고 발생 첫 순간, 즉 기혈이 막히기 시작할 때 정확한 자가 치료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치료하는 것은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사방에서 명의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은 본인이 많은 고통을 덜 받게 하고 짧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게 한다. 모두들 오래된 상처는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새로운 상처, 급성 통증은 치료 기간은 짧고 오래된 상처, 만성 통증일수록 치료 기간이 더 길다. 이는 기혈이 막힌 기간에 비례한다. 상처 부위의 미세 혈관은 저절로
낳는다 해도 기혈 흐름은 더 이상 원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축적되는 것이 통증의 특징이다. 서양의학에서 압박성 신경통으로 진단받은 많은 환자들은 사실 처음 발생할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혈을 정확하게 소통시키는 방법을 배워두기만 하면 평생 도움이 된다. 정작동 원리는 인체 부위별로 나누어 통증 쟁점을 정해 통증을 치료하는 방식과 공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국어 공부 좀 하고, 중국어? 예, 그럽시다. 중국어, 중국어. 예, 중국어 할 줄 아신가요? 아, 몰라요. 아, 모르시죠? 중국어는 좀 잘 하는 분이 해서 예, 이끌어 가야지. 예. 좋죠.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중국어를 하시는 분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어 내일부터 하거나 모레부터 하거나 중국어 잘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이걸 빨리빨리 배우지. 그냥 뭐 무작정 읽어나가는 건 안 되는 게 힘들어요. 중국어 기초에서 우리가 그 100일의 기적이 있거든요. 해야 100일의 기적. 음, 100일만 하면 우리가 중국어 선수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음. 그 유튜브에 좀 올려줘봐요. 지금 여기 各位 하나, 电视机前的观众朋友们，大家好，我是 우기부기， 这里是 우기부기 중국어频道。 안녕하세요, 우기부기입니다.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첫 번째 날이 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100강이 좀 긴 여정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 강이 한 강이 여러분들과 같이 재미있게 배워보고자 합니다.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제가 출간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지 지금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벌써 교보문고 사이트와 예스24 사이트에서 중국어 부문의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출간된 지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간 건 저 우기부기를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성원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건 정말 유익한 컨텐츠, 여러분들의 중국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첫째 날에 진도를 나가볼 텐데요. 이거는 지금 회화 강좌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어 발음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요, 제가 우기부기 중국어 채널에 발음 강좌를 다 올려뒀습니다. 우기부기 중국어 유튜브 채널에서요, 재생 목록에 가시면 중국어 회화 100일의 기적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 재생 목록을 추가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재생 목록 안에다가요, 발음 강의 13강도 다 올려뒀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강의도요, 그 재생 목록에 제가 추가시켜 드릴 거예요. 이 재생 목록 하나만 순서대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워볼 내용 먼저 들어보시고요. 请大家先听一遍今天要学习的内容，然后一句一句学习一下。 그런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씩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认识你很高兴，你是中国人吗？我不是中国人，我是韩国人，你是学生吗？我是学生。 아까 그, 뭐냐,
시, 시, 아, 아, 지금 이 학생이 많이 네, 안 들어왔어요? 많이 안 들어왔어요? 네, 세 사람뿐이 없어 우리? 네. 아이고. 아까 우리 중국어 그 이분이 추천해 준 거 재생 목록을 들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음,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개개인이 들으면 이제 좋죠. 이제 오늘은 그만하고 한 시간 했으니까. 그래요. 그 뭐 개인이 한번 들어보게요. 네, 개인이 들어보기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어디 올리냐면 아까 재생목, 우기부기 재생목, 아, 부기부기 재생 목록. 음, 우기부기 있나 봐볼게요. 그걸 올려주면 지금 찾아가지고. 지금 지금 우리가 그 딱 100일이 남았거든요. 올해. 그래서 예. 100일만 하면 이거 독파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해서. 재생목.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개인이. 시간 날 때. 재생 목록이 어디가 있는 거? 음, 아, 여기 있다. 오기보기 중국어. 음, 조금만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는가. 음. 들어보고 유튜브를 올려주면 좋아요. 아까 그거네. 그 제목이 뭐라 그랬지? 이게 제목이? 네? 제목이 100. 올리셨나? 네, 올렸어요. 오늘은 이제 음, 늦었으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굿나잇. 예, 바이. 네.